조선업의 기본이 되는 것은 배의 견고함이며, 이는 넓은 바다에서 궂은 날씨를 이겨내야 함은 물론 장시간의 항해를 버텨내고 더불어 선원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 조지아에서 좌초된 한국 배인 골든 레이온은 차를 수천 대를 실은 상태에서도 1년 동안 변함없이 그 자세를 유지하고 있어서 모리셔스 앞바다에서 반동강 났던 일본 배와 비교되며 한국 배의 견고함이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한국하면 조선업이다, 이런 이야기가 네티즌에게 돌고 있는데, 특히 한국 일반 상선들과 부딪힌 외국 배들의 안타까운 사연들이 다시 한번 조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전세계의 네로라 하는 해군력을 자랑한다는 일본을 비롯해 미국, 유럽 국가 등 다양하게 있다고 합니다. 국가별로 일어난 3가지의 사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본 군함 한국 컨테이너선과 충돌 결과. 2009년에 한국의 컨테이너선 카리스타나호는 일본의 자위대함인 구라마함과 충돌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카리스타나호는 한국 조선업계가 밀집해 있던 경상남도 통영시의 주식회사 신화조선에서 제작된 7,400톤급의 컨테이너선으로 수출입 물량을 싣고 후쿠오카와 기타 규슈의 관몬 해협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관몬 해협은 수심이 낮으며 조류 속도가 빠른 편인데다가 좁은 지역이라 배들이 서로 교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당시 사고가 일어난 곳의 해협은 폭이 600m 안팎으로 매우 좁아서 선박 충돌 사고가 잦았던 곳이기도 했죠. 따라서 당시 일본의 구라마함과 충돌하기 직전에도 많은 배들이 항로가 겹치거나 가꿨기 때문에 카리스타나호와 구라마함은 서로를 너무 늦게 발견하고 조타수 통제가 어려워 충돌하고 많은 상황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누구의 책임을 곧바로 물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재판에 회부되기도 했다는데요. 그러나 당시 많은 이들은 한국배와 일본배의 손상 여부에 주목했습니다. 우선 한국배는 제1화물창에 침수가 있었고 일본배의 선미의 받침 부분으로 추측되는 곳에 컨테이너 한 곳에 화재가 일어나 선원들이 진화한 상황이 나왔습니다. 한국 컨테이너선의 선원들은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죠. 그러나 일본 구라마함은 선미가 완전하게 으스러졌고 선원도 6명이 부상하는 등 한국 배보다 피해가 컸습니다. 일본 군함에서 화재를 진압하는 데도 오래 걸렸습니다. 당시의 자료들을 보면 한국 배는 일본 배에 부딪힌 부분이 파손되고 화재가 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일본 배는 앞쪽이 상당 부분이 파손되었고 일본 방위성은 호위함 앞부분에 있는 페인트 드럼 창고에서 불이 났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일본에서는 한국보다 일본 탓을 했는데요. 일본의 구라마호는 5,200톤급의 자위대 호위함인데 각종 첨단 시설이 구비되어 있는 최첨단 군함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상선을 제때 예측하고 피하지 못했다면서 자위대의 기강해의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여론이 앞섰습니다. 당시만 해도 일본의 여론은 한국에 대해서 지금같이 거센 반한 분위기는 아닌 까닭도 한몫했을 것이만요. 게다가 일본 방위성은 일본 군함과 일반 어선의 충돌 문제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매우 예민한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이지스함 아다고는 비슷한 시기에 일본 어부가 타고 있는 배를 그대로 충돌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매우 작은 어선이 군함과 충돌했으므로 어선은 두동강 났고 일본 국민이 유명을 달리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일본 언론은 최첨단 레이더로 도배가 되었다는 이지스함이 이러한 원시적 사고를 일으켰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당시 방위상은 현재 일본 총리로 가장 지지율이 높다고 하는 이시바 시게루였는데, 사고가 난 뒤 1시간 반이 지나서야 일본 군함이 자국 어부가 탄 배를 두동강 냈다는 사실을 알아서 군의 연락체계의 허점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런 군대가 어떻게 세계 최강 해군 수준이 되겠냐며 난타를 당하던 찰나에 한국 배와 또 사고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대한 곳은 한국의 컨테이너선이었으며 일본의 군함은 선미가 완전히 어그러져 버렸습니다. 일본의 방위성은 금세 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했으나 그 다음날 교도통신은 해당 선박은 운항 불가능 상태라며 일본 방위성의 자존심을 다시 한번 긁어놓기도 했습니다. 당시 일본 총리 및 방위성은 강요 회의를 열어서 자위대의 기강 회의에 대해 집중 추궁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일본의 대중들은 한국 상선과 일본 군함 충돌 결과가 일본 군함의 손실이 훨씬 크다는 것에 대해서 군함이 상선에 밀렸다며 볼멘 소리를 했습니다. 2009년은 한국 조선업이 일찌감치 일본을 누르고 중국과 수주량에서 1위를 경쟁하던 때였으므로 일본 조선업이 하얀 길로 향하는 것과 동시에 한국이 떠오른 것이 오버랩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만든 배는 이번엔 미국 군함을 들이받았는데 결과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두 번째, 미국 이지스함과 충돌한 한국 제작 컨테이너선. 명실상부 전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미국의 해군은 다른 나라 해군을 모두 합쳐도 상대가 안 될 정도라는데요. 불과 3년 전인 2017년 당시 미국의 이지스함 피츠제럴드호는 ACX 크리스탈호와 일본 시즈오카 인근 해상에서 충돌했습니다.
ACX 크리스타로는 필리핀 선적입니다만 한국 진해에 소재해 있던 STX 조선으로 2008년도에 건조되어 제작된 지 10년이 넘은 한국 제조 컨테이너 선박이었습니다. 당시 사고로 인해서 피츠제럴드 이지스함은 완전히 복구 불가능할 정도로 구멍이 났고 파손이 심하기도 했으며 인명피해가 나서 미 해군 전체가 발칵 뒤집혀졌고 해군 참모 차장이 성명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ACX 크리스타로가 피츠제럴도의 측면을 받았기 때문에 컨테이너선의 잘못이라는 속보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ACX 크리스타로는 충돌 10분 전부터 피츠제럴드 이지스함에 조명을 비롯해 각종 신호를 보내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NHK도 레이더 기록을 분석한 결과 피츠제럴드함의 책임이 크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기도 했습니다. NHK는 레이더 기록은 물론이고 해상 충돌법에 따르면 상대편 선박이 오른쪽에 있을 경우 피해야 하는데 피츠제럴드 이지스함은 ACX 크리스타로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온갖 최첨단 레이더 기기로 무장한 이지스함이지만 당시 제대로 위험을 파악을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승조원들이 취침을 하고 있었거나 근무 태만 등 여러가지 원인이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함장을 비롯해 승조원들이 옷을 벗는 등의 무더기 징계를 당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당시 네티즌들에게 주목받은 것은 배의 상태로 피츠제럴도는 선체의 구멍을 비롯해 배 전체가 종이장 구겨지는 듯한 외형을 보여준 것이 충격적이었고 ACX 크리스타로는 외형상 거의 문제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현지 언론에 따르면 충돌한 다음에 간단한 수리를 받기 위해 조선소로 자력으로 떠났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물론 톤 급수에서 ACX 크리스타로가 컨테이너 특성상 몇 배가 더 크기 때문에 체급이 다르다고 얘기되지만 세계 최강 미국의 첨단 구축감이 한국 제작 컨선과 부딪혀 완전 구겨져 버렸다는 사실이 다양하게 회자되었습니다. 세 번째, 한국 유조선과 충돌한 이지스함. 이번엔 대우조선이 건조한 몰타 소속 유조선이 노르웨이의 군함 이지스함과 충돌한 사건입니다. 당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대우조선이 제작한 몰타의 솔타스에 관한 이미지가 급속하게 퍼지기도 했는데요. 솔타스의 배에는 군함끼리 상대를 격침시켰다는 킬마크가 있으며 그 대상은 노르웨이 이지스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합성으로 밝혀졌지만 그만큼 한국의 유조선이 당시 노르웨이의 이지스함을 침몰시켰다는 것은 적지 않은 화제를 낳았습니다. 노르웨이의 이지스함은 솔타스 유조선과 충돌했는데 선체에 구멍이 났고 결국에는 바다에 침몰되었다는 것입니다. 노르웨이의 최상위급 이지스함 헨게링스타드는 스파이 1F 레이더를 탑재한 최첨단 군함이었으며 제작비만 2조 원 정도가 들어갈 정도로 주요 프로젝트로 탄생한 배입니다. 그러나 이 침몰 사고로 인해서 수리비가 2조 원 가까이 책정되어 결국 수리하는 것보다 신형 배를 만드는 것이 더욱 경제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고의 책임도 유조선이 아닌 군함 측으로 유조선은 계속해서 항로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사인을 보냈으나 잉스타드 이지스함은 통신을 끄고 있다가 유조선과 충돌해서 역시 노르웨이의 해군의 기강을 비롯해 당시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오히려 최첨단 레이더를 갖고 있는 선박들이 자만했는지 아니면 군함이라 가장 강하다고 생각을 했는지는 몰라도 해상에서 충돌 사고가 종종 일어나고 있으며 하필 그 대상 배들이 한국 배들이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배들이 충돌하고 손상되는 것은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한국이 이런 차원에서 거론되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최근 해상에서 일본 선박의 컨테이너선 두동강 사건이 다수 보고가 되면서 대조적으로 한국의 배는 견고하지 않냐는 의견이 많은 한국의 네티즌에게 공유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조선업은 초대형 LNG선 수주를 독식하며 향후 10년간의 일감이 넘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견고한 배들을 만들고 관련 분야에서 순항하기를 바란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리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